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3박 4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순방 기간 동안에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 그리고 중국 걸프 협력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고요. 또 최소 17개 나라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아랍권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외교 고립 탈피에 주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시 주석은 지난 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왕궁에서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이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망라하는 3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일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 문제입니다. 향후 3에서 5년 동안에 중국은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이라 그러면서 상하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를 충분히 이용해서 이 원유와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사우디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걸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화했다는 것, 이런 뜻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을 향한 중대한 도발로 여겨집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1974년 석유 파동 이후에 이 원유 결제는 미국 달러화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페트로달러 체제는 달러가 글로벌 통화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원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달러 패권이라는 견고한 체제를 허물어버리겠다는 뜻이어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의 도발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전략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989년 구소련과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전 세계의 국경이 열리고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개념의 이 시스템을 2004년 이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신비로운 길이다, 신비로운 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은 공산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그 대가로 달러를 중국 등 신흥국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자본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은 신흥국은 그 달러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주식 등을 매수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동으로 해결됨과 동시에 달러가 다시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까지 풍부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축통화국만이 갖는 최대의 혜택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은 또 고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일부 자금들을 미국 이외 국가의 주식 채권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같은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또다시 달러 자본의 2차 자본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미국은 바로 이런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60%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렇게 전 세계의 우량 기업들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 회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금 미국으로 유입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흑자를 기록한 나라의 흑자의 70%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찰스 A. 쿱찬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신비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하지만 그렇다고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금을 공산품을 수출한 바로 그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비로운 길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경제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공포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신비로운 길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무역 항로를 개척했고 또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곳곳에 미군을 보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이 무역 항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손쉽게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무역로를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에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은 이런 달러 결제 시스템을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수입해야만 되는 원유 무역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 사우디 왕가하고 비밀 계약을 맺어서 사우디 왕가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우디 원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맺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신흥국들은 반드시 달러를 통해서만 이 원유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미국은 이런 달러를 중심으로의 무역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 기축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무역로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비로 전 세계 800여 곳에 미군 기지를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확고한 금융 패권을 통한 무역 시스템 유지입니다. 미국의 또 다른 힘이 바로 이 금융 패권으로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결합해 전 세계 금융망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무역하기가 쉽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건 달러를 기축통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 세계 국제기구 그리고 미디어의 장악입니다. 전 세계 무역 패권을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미국적 가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원유 수입 대가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바로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역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 미국 중심의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미국 중심의 신비로운 길이라는 무역 패권을 깨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을 자국 통화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제일 먼저 원유 거래를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하게 되면 미국의 신비로운 길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또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무역 항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역 항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미국 중심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런 시도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국 통화로 상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201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1대1로 사업은 사실 미국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의 무역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걸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1대1로는 전 세계 62개국, 전 인구의 63%인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GDP는 전 세계 29%인 21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1대1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부티,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군대를 파견하고 항구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패권도전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용인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도 미래의 운명을 건 생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제안한 원유 수입에 대한 유한화 결제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다시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사활을 걸고 더욱더 강력하게 대중국 압박을 펼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또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